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래간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월 달에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떤 책을 읽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목표를 작은 성취, 작은 성공을 많이 이루자로 잡았는데 그 성공 중에 첫 번째 성공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봤다고 해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알고 싶어서 공부해서 봤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그래 맞아 나도 역사를 진짜 모르지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을 한번 봐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73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1급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만 이렇게 표시하고 나머지는 다 화이트로 지웠는데 혹시나 이제 개인정보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제 스스로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주세요. 한국사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태성 선생님 강의랑 그 서경석 선생님이죠. 저에게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특히 최태성 선생님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쭉 잘 설명해 주셨고 서경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암기법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근데 진짜 기본적인 공부가 된 상태에서 암기법을 이제 외우면 제가 내용을 더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암기법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완벽히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암기법끼리 또 충돌을 해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1급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뿌듯하고요.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1급 합격했다는 거에 저는 굉장한 성공의 어떤 맛을 느꼈습니다. 성취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월에 읽은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1월 말쯤에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책이 잘 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책을 읽으면서 많이 좀 위안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 이 정보라 작가님의 너의 유토피아라는 책입니다. 레비톨 출판입니다. 이 책은 제가 어떻게 읽게 됐냐면 저에게는 트위터라는 말이 익숙한데 이제 X죠. X를 제가 보던 중에 인생책으로 꼽는 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이게 단편 모음집이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집중해서 읽기보다는 그래도 하나 달락달락 읽으면서 조금 이해해 나가면 괜찮겠다 싶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읽을 당시에 제 마음가짐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제가 SF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인생책으로 꼽을 만큼의 감동을 받으셨지만 저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오히려 저는 책 뒤편에 실린 작가의 말 읽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작가님이 뭐라고 놓으셨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에 대해 이제 관심을 쏟고 행동한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난 행동한다. 뭐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읽으면서 제가 그래 맞아. 너무 훌륭한 생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제 작가님은 행동하시고 저는 이제 행동하지 못하고 마음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또 들었고 또 작가님이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회적 사건을 소재로 소설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 전에 읽었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책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약간 어떤 사회적인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단편들이다라는 게 좀 비슷하게 저한테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너의 유토피아와 그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함께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이 호르몬 소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권하현 작가님이 쓰셨고요. 도서출판 이따름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제 독립출판물 읽기 모임에서 선정이 돼서 읽게 되었는데요. 작가님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책은 마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책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적힌 이야기라서 이제 읽는 저에게는 주인공의 이야기만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공의 생각만, 주인공의 입장에서 바라본 어떤 사건 이야기들만 저한테 제공이 돼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관계 또는 어떤 서사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상상하고 구성할 수밖에 없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모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주인공의 심정을 더 잘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되게 혼란함을 느끼고 있는 소년이에요.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도 막 혼란스럽게 느끼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게 느끼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주변에서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고 제 스스로도 이제 난 어떤 사람일까, 나는 뭘 좋아할까, 난 잘하는 게 뭘까 뭐 이런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더 많이 이해가 됐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읽고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더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들이. 그래서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책에서 제가 진짜 좋았던 거는 뭐였냐면 재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주인공이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자신의 피아노의 재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재능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세계 최고는 단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한 명만이 재능을 타고난 걸까? 뭐 세계 1000등, 세계 뭐 13,000등 이런 사람들은 재능이 없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재능을 가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각자의 재능에 맞춰서 삶을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재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가진 재능에 대한 어떤 의문과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을 얻고 또 위로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가지고 이 주인공이 하는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되게 헷갈리고요. 또 진실이라면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가면서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호르몬 소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세 번째 책은 스티븐 레비츠키, 데니얼 자블렛 작가님이 쓰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라는 책입니다. 박세연 작가님이 우리말로 옮기셨고요. 어크로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이론은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책이었어요. 사실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법과 질서는 허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깨진 책이었습니다. 헌법에도 허점이 있고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에도 허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란 제도 자체도 허점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고요. 이 책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져간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미국의 이야기 속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또 들어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소름 끼쳤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앞쪽에 보면 독재자를 감별하는 법이 나와요. 그런데 독재자를 감별하는 법을 쭉 읽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물론 한 사람만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누군가가 너무 떠올라요. 다 들어맞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또 무서웠던 점은 뭐냐면 어떤 권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커다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는 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은 권력이 올라가면 주변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엘리트 의식 때문은 아닐까? 내가 할 수 있어. 난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 뭐 이런 그런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개개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내 스스로도 나의 어떤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매불쇼에 유시민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책을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말고 이 다음 책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소수는 다수를 지배하는 건가? 아무튼 그 책이 더 지금의 현실과 맞다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그 책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직 안 읽어봤다면 읽어보세요. 독재자를 감별하는 방법은 그 부분만이라도 좀 발췌해서 읽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를 뽑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책은 에두아르 르베의 자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화 작가님이 우리말로 옮기셨고요. 워크룸 프레스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 강도가 조금은 이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강하게 왔던 시기에 막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어요. 죽음에 관해서. 근데 이 책이 딱 검색이 돼가지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책을 읽게 되었고요. 책은 굉장히 얇아요. 근데 책의 내용이 쭉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제목처럼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있는 책이어가지고 좀 읽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또 문해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책의 저자가 이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바로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문학으로서 자신의 삶을 마감한 게 아닌가? 자신의 인생 자체를 딱 끝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좀 신비롭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 자체는 서술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친구의 삶에 대해서 적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친구라고 하기에는 이 책의 이제 주인공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주인공의 또 다른 자아가 이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듯한 구성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읽기에는.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야기 같아가지고 좀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얇은 책이지만 좋은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표시를 하면서 읽었는데요. 좋은 구절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15페이지에 너를 다시 살게 하고 너에게 질문을 던지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너는 여전히 말하고 있다. 우리는 내 대답을 듣고 너의 현명함에 감탄한다. 그러나 만약 내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드러난다면 우리는 너를 잘못 이해했다고 자신을 책망한다. 너는 진실이고 우리는 거짓이다. 라는 구절이 전 좋아서 이제 표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느꼈거든요. 사실이라면 감탄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 말을 오독한 스스로를 책망한다는 것이 맹신하는 거에 대한 무서움을 명확히 드러내는 문장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표시를 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독후감을 정리할 때 오히려 전체적인 감상보다 이렇게 좋았던 구절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많았던 책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또는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있으신 분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책은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해리 G. 프랭크퍼트 작가님이 쓰신 개소리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윤 작가님이 우리말로 옮기셨고요. 필로소픽에서 출판하였습니다. 가짜 뉴스와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예견한 현대의 철학 고전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책인데요. 저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도 아까 방금 직전에 소개한 자살이라는 책만큼 얇아요. 그거보다 더 훨씬 얇아서 여러분들 금방 읽으실 텐데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게 철학책이라여가지고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개소리와 거짓말 이 차이는 뭔지에 대해서도 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개소리는 거짓말보다 진리에 더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쁜 존재다. 왜냐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리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개소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에 관심도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소리를 그냥 뱉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소리를 뱉어내는 이유가 대중의 관심을 받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왜냐면 이 개소리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으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니까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오히려 그 개소리에 대한 증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소름 끼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실, 거짓말, 개소리 이걸 구별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개소리에 휩쓸려 그럼 누가 또는 무엇이 나를 거기서부터 구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진짜 많았고 누가 나를 구해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구해야 되잖아요. 개소리에 빠져있는 나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개소리에서 내가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진짜 많아지는 책이었어요. 특히 뒤에 보면 이렇게 추천사도 나오는데 이제 추천사 막 쓰신 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추천사 중에 개소리가 뭔지 구별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책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시거든요. 작가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3페이지에 개소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왜 일반적으로 거짓말에 대해서보다 관대한지를 이해하는 문제는 중요한데 나는 이 문제를 독자들을 위한 연습 문제로 남겨두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개소리랑 거짓말이 있으면 개소리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고 막 더 화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그냥 개소리한 사람 됐어 하고 치부 그냥 넘기고 거짓말한 사람에게는 되게 화를 내고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뭘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만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난 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다 라는 그 오만함 때문에 개소리에 대한 관대함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개소리는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상대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태도도 물론 오만함이 기본이 된 것이지만요. 그래서 오만함을 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소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도 그렇고 뭔가 이런 오만함 자체가 큰 문제가 된다라는 깨달음이 저한테 온 책이네요. 이거 두 개 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개소리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읽기는. 읽고 난 후에 생각할 거리가 진짜 많아서 그렇지 읽는 건 진짜 짧으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책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김희재 작가님의 탱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겨레 출판에서 출판되었고요. 2023년 7월 25일에 출판이 됐는데 제가 이 출판 연도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해에 이제 제 28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이에요. 근데 만장일치로 대상으로 뽑힌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계속 핑계죠. 또 바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저의 사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배우님, 박정민 배우님께서 이 책을 추천하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빨리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출을 해서 읽었습니다.
오,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이거 진짜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정말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왜 이게 만장일치로 뽑혔을지도 이걸 읽고 나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책은 무언가를 믿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줄거리는 이 탱크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탱크가 어떤 산 속에 있는 컨테이너인데, 이 산 속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 하면은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암암리에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그래서 탱크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 탱크를 관리하는 어떤 그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이제 막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막 저 몇 월 며칠 언제 탱크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탱크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그 탱크가 있는 위치에 가서 이제 탱크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마음을. 근데 여기에 나와서 그 탱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탱크를 관리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탱크의 힘을 믿는 분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다 하나같이 너무 슬프고 절절하고, 탱크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이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울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박정민 배우님이 이걸 추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상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읽혔다. 마치 시나리오나 뭐 이런 걸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했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묘사가 더 잘 돼 있고, 또 인물의 캐릭터성이 잘 살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어떤 장면들이 막 진짜 잘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머릿속 막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이제 영상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박정민 배우님이 이 중에 하나 역할을 맡으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2월달에 읽은 책들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저의 원픽은 이겁니다, 이거, 탱크. 박정민 배우님이 추천해서 저의 원픽이 된 건 아니고요.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이거를 왜 미리 읽지 않았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재밌었어요. 여러분 탱크 꼭 읽어보시고, 재밌게 읽은 책이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저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많이 읽고 싶어요, 여러분. 저 물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책을 많이 읽지 못하지만, 아무튼 책을 꾸준히 그래도 읽어나가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 혹시 재밌게 읽으신 책이 있으면 저에게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는 또 제가 어떤 책을 읽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한국사 말고 제가 또 어떤 작은 성취를 이뤄낼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저는 실패도 하나의 결과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지만 꼭 반드시 성공해서 말씀드리기를 더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잘 지내세요. 안녕.